안녕하세요. 크몽 브레디라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으로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면접을 앞두고 선배님들의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는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외주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검증된 업체들 큐레이션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들 들리세요? 저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안 들리시는 거 있거나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같이 좀 점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음성이라든지 화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평택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맡고 있는 김승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실전 창업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나는 농부다 이런 쪽에 대한 심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몽이가 치워지고 있네요.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좀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매년 제가 이 강연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강연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질의들이 있으셨고 또 요청들이 있으셔서 오늘 크몽과 그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좀 급하게 이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익한 시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발표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기술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런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기업들도 이런 3D TV라든지 QR코드, 구글 글래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세상을 다 바꾼다라고 나왔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사장되고 있는 기술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세상에 최초이다.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킬러 컨텐츠가 돼서 세상을 다 바꾼다. 그런데 평가를 너무 많이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저도 10몇 년 동안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을 많이 바꾸는 기술을 보지는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일단 평가위원들은 상당히 지쳐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논리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될 얘기는 이런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과 고객의 검증을 받은 아이템이냐, 그들에게 충분히 물어봤느냐, 시장 조사를 했느냐,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 외에 시장과 고객을 충분히 확인했느냐, 내 제품, 내 기술이 어느 시장에서 좋아하고 어느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오늘 크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 대학 교수고요. 저희 학교 제자들이 저 크몽에서 한다니까 교수님 역시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크몽이 뭔지도 몰라요. 크몽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나 스타트업이나 소자본으로 어떤 사람들의 재능을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 시장에서 킬러 컨텐츠인 건 분명하죠, 크몽이. 하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까지 모든 세상을 다 바꾸고 있는 킬러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템이 어느 시장에서 가장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술 얘기만 하시는 거죠, 계속. 이 기술이 나가기만 하면, 개발만 되면, 정부 자금으로 구현만 되면 세상을 완전히 바꾼다. 일단 구현시키는 게 급하니까 구현시키고 나서 시장은 그 후에 천천히 찾아보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이 70-80% 이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데 나중에 시장 진입 방법, 마케팅 방법, 세네 줄 쓰고 끝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아이디어를 구현시켜주는 사업이 아니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이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사업이지 여러분의 아이템을 단순히 구현만 시켜주는 사업이 전혀 아닙니다. 보통 가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한글 사업계획서랑 발표는 조금 다릅니다. 발표는 이 논리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의 눈에 띄는 정확한 문제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 추경은 아주 명확하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 딱 그 문제점.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기능적으로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된다라는, 아니면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싸야 된다라는, 아니 가격 면에서 압도적으로 싸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압박에 시달리시는 걸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은 너무 완벽하게 새롭다든지 너무 완벽한 기능과 기술의 발전이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가위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이 문제는 솔직히 유사하게 발견하시거든요. 뭐 미세먼지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건 다 비슷하게 보시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왔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들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것과 다른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디퍼런트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더 뛰어나냐 아니냐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보자마자 이거는 솔루션이 조금 특이한데? 다른데? 라는 느낌을 주시면 일단은 심사위원들은 거기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당신. 이것을 발표하고 있는 창업자가 이 다른 행동을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해서 봅니다. 이 강의가 솔직히 가장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신 부분, 직장에서의 경력, 학교에서 공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학생 창업팀의 선정 비중이 조금 낮은 이유는 기존의 뭐 회사에 있다든지 연구소에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어떤 본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표현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지와 열정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솔루션이 제시돼야 되고 당신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제 말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없고 길면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아침 한 8시 반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계속 심사를 하는데 이게 이틀, 3일 연속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다 마스크 쓰고 또 음향 상태도 그렇게 막 원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면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많은 심사위원들이 지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진짜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발표자의 발표가 재미도 없는데 길기까지 한다?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기까지 한다? 진짜 안 좋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발표 연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시간을 제고하시는 것을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10분 발표다라고 하면 저는 한 9분에서 9분 30초 정도에 끝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얘기가 많다고 11분, 12분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거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10년 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굉장히 중시 여기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회에서 수상했던 경험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을 수행했던 실적이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은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죠. 세금을 대신해서 집행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금을 가져가셨다든지 너무 많이 정부 자금만이나 대외 상금만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들이 좋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분들을 좀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거 정도는 써주셔도 되는데 한 두세 개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많이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면 좀 체리피커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상금 헌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제시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 공유경제 같은 트렌드 이런 것들이면 더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시게 될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이번에 예창패, 초창패에서 뽑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10개를 뽑아야 된다, 18개를 뽑아야 된다, 20개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뽑아야 될 업체들을 뽑는 것도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떨어뜨릴 업체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야 될 쿼터는 다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적게 뽑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템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니까 떨어뜨릴 업체를 다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은요. 감점이 없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점과 강점도 중요하지만 감점이 없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업력도 괜찮아야 되고 가급적 특허도 있는 게 좋고 MOU도 맺어놓는 게 좋고 자금에 대해서 써놔야 되고 마케팅에 대해서 써야 되고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 제일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계획, 투자 로드맵. 솔직히 우리한테 누가 투자합니까? 예비 창업 등기. 그래도 써놔야 됩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비워놓는다든지 2줄, 3줄만 써놓고 끝을 내시면 심사위원들이 감점하기 좋은 먹잇감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점 요소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 계획 써가지고 그대로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되게 제가 직관적으로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철저히 정부 지원 사업 심사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심사표 이따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끝까지 안 떠나시게 하려면 심사표를 이따 아예 제가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들만큼 선수급이에요. 그럼 음식 프로 보시면 백종원 대표님이 진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또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황교익 음식 평론가 있으시죠? 두 분이 음식 가지고 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종원 대표님 같은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황교익 같은 평론가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식면에서 여러분들만큼 모를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템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을 뽑아봤지만 이런 허들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다. 이런 걸 더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딱 평론가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수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자격 조건 자체가 뭐 상장사, 대기업의 부장이사든지 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몇 년 이상 재직이라든지 일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창업 전문가들과 멘토님들과 이 창업 심사위원들은 자격 요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좀 학벌도 되게 높으시고 직장 경력도 큰 회사에서 되게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지식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처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부시키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시냐? 뭐 그동안 이런 거 몰랐지?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당신들 몰랐지? 이런 식의 발표는 굉장히 곤란하십니다. 이분들의 지식이나 뭐 경험들을 충분히 인정하시면서 공부를 시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템을 그냥 담백하게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명을 하셔야지 너무 강하게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신이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이제 세상에 던질 거니까 당신들도 정말 편해질 거야 라고 공부를 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힘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논쟁하시면 안 돼요. 논쟁에서 좋은 건 솔직히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논쟁하시면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센터장 맡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도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발표자로 갈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세게 얘기하고 나도 창업 전문가인데 누가 날 평가해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던 적이 저도 있었고 막 읍소형으로 제발 이 돈을 제가 또 받아야 되니까 뭐 한 번만 잘 봐주. 두 번째 경우가 항상 더
성과가 좋더라고요. 씁쓸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다시 이 얘기 한번 할 겁니다.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의문이 들게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시간 동안에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이라고 하시면 이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점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문이 주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와이파이로 그냥 접속해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와이파이 이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중간에 끊길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 LTE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에 앉아서 마루에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거 정말 느낌적인 느낌인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실 때와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서 앉아서 하실 때와 집에 거실에서 소파 보이고 이러는 데 앉아서 하시는 거에는 전문성의 차이가 보여요. 분명히. 집에서 하시는 거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리고 홈웨어 입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발 넥타이까지는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뭐 넥타이까지 멜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하지만 홈웨어 입고 뒤에 소파 보이는데 마루에 앉아서 이러고 하고 계신다? 이거는 진짜 저는 반대합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안 보여요. 이거는 진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공유 오피스들 있잖아요. 예비 창업자분들. 공유 오피스 룸 하나 빌려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여요. 돈 얼마 안 하니까 그런 데 가서 통신도 원활하고 공유 오피스가 저는 그런 거 더 추천드립니다. 창업자분들, 초기 창업자분들은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하는 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보여주면서 영상 보여주겠다고 막 이렇게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핸드폰 앞에다 이렇게 대고. 여러분 안 보여요. 음향도 되게 이상하고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진짜 엄청나게 고퀄의 좋은 영상을 찍으신 게 아니라면 어설프게 보여주지 마세요. 오히려 악효과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영상 굳이 보여줄 이유 없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심사위원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을 보잖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장표 넘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희 앞에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 받았던 그 서류와 그 한글 계획서와 파워포인트 계획서 이 두 개가 저희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그거 잘 안 듣고 그냥 이 두 개 장표 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중간에 강조하고 싶으실 때 있죠. 그럼 발표 자료에 몇 페이지를 지금 좀 봐주십시오라고 한 번 정도 강하게 말씀하셔야지만 심사위원이 거기를 그때 이제 보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심사위원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페이지 정도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분야, 지금 몇 페이지에 이 표를 봐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심사위원들의 주의 환기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게 어느 때 써야 된다고? 매출, 고용, 수출, 투자 같은 면에서 써주셔야 돼요. 저건. 그럴 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성과가 있을 때는 말씀하셔야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 말씀하실 때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건. 몇 번 정도는 저걸 쓰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심사하면요. 저 이제 다음 주엔 3일 연속 심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얘기 이제 30번은 들을 겁니다. 저거 누구든지 하는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말 끊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들을 만큼 듣고 심사위원이 끝나면 한 1, 2초 정도 지나면 이제 음이 끊기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심사위원이 말하고 있을 때 끊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은요, 좀 그래도 저렴한 비용에 자기가 와서 봉사 차원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전문가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내 말을 끊고 들어왔을 때 일단 좀 빈정상해요. 그러니까 끊고 들어오진 마세요. 그러니까 들을 만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창업자분들 단톡방이나 이제 뭐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 와가지고 내 아이템을 씹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몰라요. 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기술 전문가도 만약에 우리 쪽에 기계 전문, 물리 전문이 왔다.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건 화공이었다. 그 기술 명확하게 알진 못하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이상한 질문 있을 수 있죠. 그때 잘 대처하세요. 그런 부분 몰랐다. 그런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제발. 거기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심사위원이 보통 5명이 앉거든요. 심사위원들 중에 진짜 창업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심사위원 4명이 속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거든요. 저런 질문 하지 마시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여러분이 욱 하고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세요. 심사장은 기술과 기술의 만남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의 만남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좀 부드럽게 그런 부분 몰랐다, 죄송하다, 더 열심히 서칭해 보겠다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나머지 4명 심사위원에게 훨씬 좋은 심정적 가점을 얻으세요.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이상한 질문 나오면 럭키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4명의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막 얼굴 시뻘게 주고 목에 핏대 쓰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별로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질문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나 보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당락에 큰 결정을 안 줘요. 절대. 시제품, 매출, 고용, 수출, 투자 이거기 때문에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질문을 또 저희도 시간 채워서 해야 돼요. 7분, 8분 질문하고 끝내면 이걸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겐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끝났는데 나중에 막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럴 때 이상한 질문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거 핵심인데 이따가 저희 패널 중에 한 분이 전문의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전문의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질 텐데. 질 싸움 안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까요? 너 사업할 수 있어? 마케팅 홍보할 수 있어? 영업해봤어? 이거 물어봅니다. 너 개발자 구해봤어? 너 CS팀 운영해봤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메디컬적인 부분은 당연히 안 궁금해요. 저 사람이 당연히 전문이겠죠. 그럼 저 사람이 못하는 사업화 쪽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약점일 거고.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엔지니어나 R&D 기반이다 생각하시면 사업화를 강조하세요. 10분 동안 발표 동안에. 여러분이 한글 사업계에서 충분히 봤고 발표 장표도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거 보고 알아요. 여러분의 강점을 칭찬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심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약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경영 쪽 출신이다, MD 출신이다, 기획자 출신이다, 퍼블리셔다 라면 잘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외주 개발사는 찾아놨는지, 개발 운영을 해서 유지 보수 가능한지, 외주 업체한테 눈탱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분인지 이거 궁금해요. 개발이. 시험 성적 인증 뭐 받아야 되는지, 외국 수출하신다고 그러면 그 나라 수출할 때 기본적인 인증이 뭔지 이런 거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발표 시간이면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개발자면 개발에 대해서는 2, 3분, 사업화에 대해서 7, 8분. 여러분이 기획자시라면 기획, 마케팅, 영업에 대해서 2, 3분, 개발에 대해서 7, 8분. 저는 시간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하실 거예요. 뭐 받아들이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양산이나 단순 판매로 보이면 안 돼요. 태블릿 좀 꺼주시겠어요? 제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난 건데 중간에 잠깐 시간 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시까지 돼 있는데 혹시 4시에 딱 맞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글을 남겨주세요. 어떻게든지 끝내볼게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딜레이 될 거를 지금 조금 감안하고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크몽에서 지금 사회적 기여 차원을 CSR 차원에서 마련하신 거고, 청년 창업 네트워크 프리즘이 원래 돈 안 되고 참 착한 일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이 두 군데서 저희를 불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재능 기부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놓고 왔고,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은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저희가 안 끝내면 저분들이 뭐 갑자기 조명 끄고 이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4시에 진짜 무조건 끝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글 남겨주세요. 유익하지 않더라도 끝내볼게요. 자, 그래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양산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면 저 그냥 되게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바지 사장처럼 보이면 안 돼요. 내일 4시까지 해도 된다고요? 재작년에 대전에서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여기 지금 결혼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저희는 내일 4시까지 해도 되는데 총각 처녀분들이 많으셔서 저분들은 좀 보내드려야 돼서요. 자,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창업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분명히 핸드폰이 여기인데 여길 보고 하세요. 발표를 계속. 그리고 동공이 계속 흔들리세요.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옆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차라리 그분이 답변하세요. 딱 이러고. 갑자기 화면으로 뚝 들어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한 8년 차 된 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8년 차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다른 분을 세운 거야. 예비 창업자, 사업자를 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와이프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회사 사장님이 직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신제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보이면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가끔 심사위원들이 이런 경우는 전문 용어를 툭툭툭 던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문 용어를 일부러 약자로 딱딱딱 던질 때 그때 답변 못하시면 이거 바지 사장이네? 이렇게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아요. 근데 여기에 억울한 프레임을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템 좋고 사업판 좋은데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전문 용어 몰라서 오해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잘못이에요. 공부 철저히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어려운 질문이 이상하게 자꾸 들어온다 하면 혹시 지금 심사위원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안 좋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요. 이런 창업자들 있죠. 내가 기획자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장님 팀 창업하시는 연구소장님이 계시다. 배석하셔도 돼요. 배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술 쪽에 대한 거는 저희 연구소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라고 심사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훨씬 스무스해요. 그게. 그러니까 창업자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심사위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어도 돼요. 그리고 막 무슨 의학 교수님, 약학 교수님이 마케팅, SNS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회사의 기획팀이라든지 마케팅 팀장으로 올 친구가 있다. 배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모르는 걸 아는 척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나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기간 내에 달성한 성과 지혜롭게 아까 말씀드렸죠. 8개월 사업이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제품 끝내버리고 그 뒤에 매출계획, 유통계획 세우시라고요. 8개월의 시제품이 끝나면 안 돼요. 저 안에 협약된 사업기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내주셔야 제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보이시나? 아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 심사 항목들이고 초기 창업 패키지 심사 항목들이에요. 한번 줌 당겨 주셔도 될까요? 이쪽 거 한번, 이쪽 거 한번. 최소 득점 기준이 뭐냐면요. 여기서 15점 만점을 받았는데 여기서 2점을 받는다. 그럼 17점이죠.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서 탈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항목당 그러니까 최소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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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6점, 12점 요 정도 받아야 60점으로 꽈락을 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걸 사업화 시킬 거야? 근데 이 일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거의 똑같죠? 문제인식, 이거 실현할 수 있어? 또 어떻게 키울 거야, 회사? 그다음 니네 회사 일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될 게 정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이거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당락을 좌우할까요? 다 듣고 나서 뽑아야 될 때가 있으면
한 80점, 90점 정도를 줘야겠다 하고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0분 동안의 발표와 10분 동안의 질의응답 동안에 여러분들이 펼치시는 논리, 전체적인 느낌이 더 중요한 거지. 이 하나하나에 이렇게 심하게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요번 거는 여기에 이제 비대면, 코로나 비대면 기술이냐 아니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적합, 부적합 여부가 한 줄 들어가는 거고, 딱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궁금해 하셔서 보여는 드립니다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왜 생각했어? 너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거야? 너랑 너희 팀이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엄청난 R&D 역량을 가진 기술 기업으로 갈 게 아니면 기계과 5명이 모인 팀이 제일 나쁜 팀이라고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기계과 3명이 있으면 경영 하나 있고 디자인 하나 있어야죠. 그게 팀이죠. 경영학과 5명이 모여있는 팀, 발표 진짜 잘해요. 장표 진짜 잘 만들고, 근데 개발이 잘 안 돼요. 여긴 개발자가 들어와 줘야죠. 우리 기업 전담 연구 전담 부서를 맡아줄 개발자가 필요한 거죠. 위에서. 그러니까 그 팀의 종합적인 역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R&D 기업으로 가시는 경우는 좀 연구소 기업이나 이런 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줌 한 번만 당겨주셔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심지어 심사를 많이 안 해보신 심사위원님들은 저한테 요 페이지를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질문들을 가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건 이제 사회적 기업 뽑을 때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강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들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우리가 여러분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뽑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이 아이템을 꼭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싶으니까 니네가 나를 한번 뽑아줘가 아니고 너희 이런 사람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날 뽑아줘, 너희에게도 좋을 거야 라는 논리가 솔직하게 더 맞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의 전략을 되게 잘 세우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 심사가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질의응답도 원활치가 않고 심지어 어떤 경우 막 노이즈가 있어서 잘 안 들리는데 이걸 그냥 안 들린다고 말해버리면 뒤에 전반적으로 순서가 딜레이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들은 것처럼 하고 그냥 장표 보면서 그 장표 보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심사 현장입니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통신이 가장 원활한 장소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다 세팅해보고 뭐하고 지금 장비들 엄청나게 왔는데도 저희도 지금 2번, 3번 끊겼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바로 올해 선정되신 분, 작년에 선정되신 분, 옛날에 선정되셨던 분들, 이런 창업자분들 모시고 저희가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을 할 건데 사전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현장 질문을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발표 자료 목차 작성, 발표 자료 지금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실 때 여러분들이 뒤쪽부터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말로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하시고 슬라이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들은 용납은 안 됩니다. 그건 용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로써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 안 되면 우리 뉴스 보면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패널 이렇게 판 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 뭐 제품의 이미지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페이지는 그렇게 하나 정도 들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지, 뭐 태블릿 같은 걸 키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안 보여요. 근데 심사위원들도 거리를 상당히 멀리 뛰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한두 가지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는 건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장표를 지금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들은 언제든지 계속 내셔도 되는데 발표 시간은 보통 10분입니다. 네,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15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 추경 건은 제가 지금 아직까지 공고를 못 받았거든요. 몇 분씩 발표하는지. 근데 보통은 10분, 10분 아니면 10분, 15분 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화면 자체는 그냥 여러분은 화면만 띄워놓고 발표만 하시는 거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냥 장표 자기 컴퓨터에서 넘기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줌 같은 걸로 하듯이 여러분의 발표 장표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냥 발표만 하시는 거고 심사위원들이 앞에 노트북이 다 있고 그 노트북에서 여러분의 발표 자료를 띄워놓고 거기서 보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저희가 토크 콘서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올해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으셨던 대표님도 나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경험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5분 정도 저희가 세팅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니까 여러분도 좀 쉬시고요. 5분 정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여러분들의 발표를 위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회자인 신다혜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 12년 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원금을 한 3억 정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현재 메이커랑 유튜브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즈 대표 권호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출판과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다컴퍼니 대표 김유현입니다. 저는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에서 떨어지고 특화 분야에서 생존한 초기 창업가고요. 이번에 비대면 창업에 대해 비대면 예비 창업 패키지 발표 평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질문을 받을 거니까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으로 궁금하신 걸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발표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매출에 관한 얘기를 무조건 거의 100%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조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야에서 제가 탈락을 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제가 고객 목표를 잡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건지에 대해서 계산을 사실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를 그 질문 때문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거는 과연 경쟁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결국 시장 조사의 일환이기도 한데 어떤 것에 대해서 결국 고객에게 제가 드리는 가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경쟁사를 정해야 되는 게 단순히 그냥 플랫폼이니까 이 플랫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심사위원분께서 이런 플랫폼을 알고 있느냐까지 아예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와 비슷한 사업 아이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기업 조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창업자분들이 경쟁기업 표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창업자분들한테 가끔 이런 기업도 있는데 왜 뺐어요? 여기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조사에도 안 나와. 그런 회사 자료가. 안 나오니까 안 넣는 거야. 근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아냐 하면 이 바닥이 너무 좁아서요.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제시하고 작성했던 표에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 그 기업들의 멘토야. 거의 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를 되게 주요 경쟁 상대로 넣었는데, 여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데라고 넣었는데, 이 멘토는 어제 당신들이 넣은 그 회사 대표랑 소주 한잔 하면서 매출 안 나서 죽고 싶다, 사업 접어야겠다, 이런 얘기 들은 거야, 전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대해서, 당신이 사업하고자 하는 영역 그 바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평가를 해서 이 스타트업 영역이 좁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회사 건 물어보면 안 돼. 우리가 크몽 회사의 매출을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인력 매칭 플랫폼은 당연히 크몽의 경쟁 상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 크몽 대표님이 심사에 와 있는 경우를 난 본 적도 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누굴 넣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심사해 본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바닥이 좁아서 경쟁 상대 조사하고 작성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죄송하긴 한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경쟁 상대를 너무 큰 대기업으로 하면 어떻게 얘네랑 싸울 거냐 이런 말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넣으면 안 되지.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잘 모르거나 좀 저희는 그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좀 모를 수 있지만 괜찮은 그런 기업들을 경쟁사로 넣었던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 그래도 안 들릴 것 같아요. 좀 들리시나요? 아니요. 권 대표 목소리가 조금 먹는 소리라서 잘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아, 그러면 이렇게 들고 이제 어때요? 지금 들리나요? 마이크 가까이 하니까 좀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진짜 지금 코로나가 수도권이 너무 심각하고 이분은 지금 현직 의사 선생님이라서 저희랑 좀 밥도 같이 안 먹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저도 교수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요. 아직 교수가 걸린 사람이 없어요. 크게 말해볼게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도 이제 심사위원 분들과 발표 끝나고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심사위원 분들이 대체 왜 이렇게 질문을 날카롭게 하나, 나를 상처를 주나,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아이템을 망하는 것까지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언차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안 했을지 몰라도 일단 마음가짐은 아, 심사위원분들이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질문에 대답할 때도 조금 덜 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되게 많이 승질나지 않아요? 근데 사업을 일단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단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비대면 분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비대면 분야는 그 바디랭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포커페이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을 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질문을 받을 때도 뭐 마음속으로 어떻더라도 공손한 표정, 아, 네, 이런 그게 다 보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잘 연습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채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카이프, 줌 다 해봤거든요. 일반 분야는 스카이프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줌으로 진행이 됐는데 꼭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방식으로 연습은 꼭 해보세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내 표정이 어떻게 보이나 그런 쪽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채팅창에 두 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이해도가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자기소개는 했지만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사업, 지원 사업을 받았던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원 사업을 받기 전에 소셜밸류라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사업 아이템은 이제 출판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라고 하면은 지원금을 받기가 힘든데 이제 출판 플랫폼으로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쉽게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좀 써서 심사위원들에게 그래도 너가 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좀 면피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독립 출판이죠. 네,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플랫폼도 당시에는 2019년 당시에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너무 많이 플랫폼을 한다. 그래서 많이 떨어뜨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디 작가들 또 이제 인디 예술가들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좀 잘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 사실 운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봐도. 저는 그런 영역이 붙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아 정말 다 떨어졌군요. 플랫폼 플러스 독립출판이니까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제가 봐도 콘텐츠진흥원은 좀 있을지 몰라도 중기부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네. 저 운치의 기삼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대표자의 자질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표하시는 분들이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 붙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발표하시는 분의 뭐 열정과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도 많은 점수들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비만 의사들과 비만 환자들이 같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 같은 경우 성형이나 미용 쪽으로 오인을 받기가 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비만인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쪽이라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이게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어느 쪽, 양쪽으로 같이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쪽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발표할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제로 심사하는 환경, 화면 구성,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줌으로 했을 때랑 스카이프로 했을 때랑 좀 달랐는데요. 줌으로 진행을 했을 때가 더 원활했고 앞으로는 아마 줌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스카이프로 할 때는 제가 한 화면에 나왔고 잠깐만요. 네네. 줌은 지금 중기부에서 가급적 사용을 지향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줌은 스카이프로. 앞으로 못 쓸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요? 스카이프가 제일 많고 페이스톡도 지금 사용하는 데도 그렇군요. 있고요. 달라요. 지금 기관들이 고르게 돼 있고 이번에 전라도 어디서는 카톡으로 했어요. 영상통화로. 왜냐면 창업자들이 그렇군요. 스카이프나 이런 건 잘 할 줄 모른다 그래서 네. 기관이 고르게 돼 있는데 줌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강의 교환을 발표자를 띄워놓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일단은 줌이 그나마 나왔는데 안 되는군요. 이게 결국에는 스카이프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 목소리가 너무 울리더라고요. 실제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몇 번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준비를 하실 때 기억을 하실 게 말씀하신 것처럼 PPT를 넘기면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PT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제 발표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듣고 계시면서 그냥 PPT 그리고 사업계획서 막 이렇게 넘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할 때는 저도 PPT 넘기면서 제 화면에 띄워놓고 넘기면서 했는데 두 번째 이제 합격한 경우에서는 그냥 PPT 신경 안 쓰고 내가 5분 안에 얘기해야 할 거를 대본으로 적고 그 대본을 딱 띄워놓고 그냥 설명하듯이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처음에 스카이프로 했을 때는 한 화면으로 다 나와가지고 사실 누가 질문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줌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좀 달랐는데 줌으로 안 한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시는 분 중에 지금 최대 1억 평균 5천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 받은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뭐 전략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네.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7천만 원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1등을 했어 전체 평가에서. 그럼 8천 1억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신청한 금액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냥 1억 맞춰서 쓰세요. 그냥 다 1억 맞춰 쓰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어차피 거기서 감액이에요. 그리고 정해지는 게 아까 초창패 평가표 찍어 놓으셨나요, 여러분? 뭐 최우수 등급, 우수,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차등 지급돼요. 금액이 등수로. 높은 점수 받으신 분이 돈을 조금 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기관마다 버젯이 다른데 그 갭을 좀 크게 두는 데도 있고 갭을 작게 해서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상한 하한의 폭을 좁히는 데가 있고 상한 하한의 폭을 넓혀가지고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1억을 채우시라는 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모 대학에서 5,400만 원 쓰신 분이 있었는데 실제 거기가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8,000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5,400 받고 밑에 등수 분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해주시고, 사업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최대 1억을 맞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금을 넣어서 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걸 한 표에 구분하지 않고 뭐 1억 6천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할 부분과 정부자금 사용 계획을 명확하게 딱딱 나눠서 써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내 금액으로 한다고 표를 따로 원래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미 수정할 시간은 없으니까 말로 할 때 그걸 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정부자금을 하겠다. 그리고 많이 받는 비법 중에 하나가요. 비교 견적서 있잖아요. 비교 견적서 금액을 높이세요. 가라로 높이라는 거, 아니, 거짓말로 높이라는 거 아니고요. 좀 편하게 할게요, 오늘. 편하게, 어쨌거나 비교 견적서가 좀 높아야 심사위원들이 깎을 수가 없죠, 선정하고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견적은 좀 여유롭게 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많이 받는 비법이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꽉 채워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얼마 받았어요? 저 5,200 받았습니다. 윤 대표님. 저도 똑같습니다. 5,200? 그 5,108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비만 무슨 플랫폼이고 독립출판 플랫폼이죠. 마지막에 테이프 끊고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최하점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테크 기술들, 뭐 교수님이 뭐 엄청난 매출이 이미 확보돼 있고, 뭐 R&D 거의 끝났고, 코로나 백신 이러면 1억 다 줘요. 저 1억 다 받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마지막에 턱걸이로 붙은 분들이라 거의 최저금액 받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붙은 분들이잖아. 그리고 저도 약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서류평가, 발표평가, 그리고 특화 분야 서류평가, 발표평가 할 때 그 사이에도 계속 피보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건지, 그리고 내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확고하게 보일 건지, 사실 고민될 수도 있잖아요. 내 서류평가에서 적은 거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바꾸세요.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말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는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뭐 고객 검증을 통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발표할 때도 바꿀 수 있고 이제 협약을 이제 할 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원을 그 A씨를 뽑으려고 했다가 이제 B씨로 바꿀 수도 있고 뭐 홍보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합격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정되고 나면 수정 사업계획 쓸 시간이 있어서요. 그때 사업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자체를 피봇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이번에 그 심의 갔다 왔는데 선정된 다음에 아이템을 바꾸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문제. 그러니까 일단 정보 자금이 필요하면 붙는 데 집중하시는 게 일단은 맞기는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네. 팀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미리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자기가 대표가 엄청 잘났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어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 외주 영역으로 뭐 해결을 할 거다 이런 부분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고용할 예정인 팀원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거다. 웹 관리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해봤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IT적으로 플랫폼을 만들 기술이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디자이너도 이제 그 제가 능력은 없으니까 저희가 팀원으로 다 그걸 구비를 했어요. 그 팀원이 이제 그 디자인을 할 거고 외주 업체가 저희 플랫폼을 개발할 거다 해서 견적서랑 같이 첨부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너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외주 업체가 이미 개발을 견적도 내줬고 이제 저희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 대표님 혹시 질문 뭐 많이 올라와요? 아, 네, 되게 질문이 긴장해서 질문할 준비를 막 지금 편하게 하시죠? 그 얘기 되게 하고 아, 싶은데 이 두 분에게 되게 속상한 얘기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판 회의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비만인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집에 있으면서 더 비만이 되고 더 코로나 블루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교육도 시키고 만나준다면 이 두 분 다 이번에 8천 받았어요. 코로나 특허는 이 두 분 다 이번에 8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아이템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다 똑같아요. 아이템이 지금 코로나 이거로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비슷해서 심사위원들이 볼 때 발표 평가는 지금 더 문제될 것 같아요. 다 그놈이야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두 분 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질문지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더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훨씬 어렵죠. 명확하게 매출, 고용, 수출, 투자인데요. 전년도 명확한 서류상의 증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인 증빙을 원하는 거지 올해 매출이 많이 날 거예요 라는 말은 다 뻥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특정 상황만 아니었다, 코로나 특화만 아니었다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의 매출 2억, 3억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 성과가 있으니 붙여주세요 하면 어려워요. 그래도 5억, 10억 이상은 매출이 있다라고 증빙을 해야 그래도 합격선이 제대로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진짜 내가 계속 뻥을 치는 거고 심사위원이 그 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아이템 그동안 하던 사람이고 매출 이렇게 냈고 지금 직원 몇 명이야. 근데 새로운 거 하나 하려고 하니까 돈 줘. 그럼 더 잘할게. 나 그동안 이렇게 잘해온 사람이야. 라는 걸 초기 창업 패키지 심사가 훨씬 쉬워요. 심사는. 그렇겠네요. 명확한 숫자가 있으니까.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진짜 어려워. 특히 뭐 이런 분들 독립 출판하겠다 그러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팔 수 있는데요. 이메일부터 나오고 일단 머릿속에 저거 안 될 텐데 이 생각부터 들거든. 안 그래도 매출을 제일 먼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원래 강남에서 하고 있어서 좀 멤버가 한 100명 정도 있다. 이분들이 출판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약간 미리 이제 매출할 수 있는 거를 이게 되게 수줍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출이 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너네 주장하지만 운이 좋았던 게 저런 거 좋아하는 심사위원 만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100명이라고 그러면 속으로 야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100명? 이러면서 그게 장사지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심사위원이 99%예요. 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걸 꼭 굳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니네끼리 모여서 즐겁게 해 이러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럭키한 거였던지 심사위원이 좋았던지 경쟁 상대들이 되게 약했던지. 기술보증기금에서 하셨죠? 아, 네, 저 기보에서 했습니다. 경쟁자가 낮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심사위원들이 그날 겁나 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런 아이템은 우리가 무조건 뽑아서 도와줘야 되는 심사위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매출 수출 이렇게 기관에서 이런 거 뽑아줍시다 하면 제가 되게 나쁜 놈이 되는 분위기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쟤 왜 이렇게 달고 달았어? 어용교수야? 막 이런 거. 그럴 때는 그런 심사위원들 분위기 그렇게 형성되면 뽑아줘요. 네, 지금 심사위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서류심사위원이랑 발표심사위원이랑 동일하냐라는 질문이 가급적 올라왔어요. 기관이나 대학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쓰려고 해요. 서류를 본 사람이 이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발표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발표 평가만 이틀, 3일 연속인데 서류 평가까지 하면 어지간한 사람이면 못 가요. 그 일정을 소화 못 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발표 평가랑 서류 평가가 서류 평가 때 하셨던 분들 중에 한 20-30%는 교체된다. 근데 발표 평가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은 서류 평가도 들어왔던 사람이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좀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대학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 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 풀 안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평가, 발표평가는. 그리고 현재 그 매출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냐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창패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현재 매출이 없는 상황이 어떻게 증빙해야 되냐? 네, 그리고 그게 뭐 가산점인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의사 선생님은 의사분들이 워낙 평소에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니까 홍보에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려면 얼마씩은 내고 들어올 거예요. 나랑 친한 의사들 내가 들어올 사람 몇 명이에요? 라고 말하면 신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워낙 홍보비 많이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독립출판 쪽이면 야, 돈 없어서 독립출판한다는 작가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할 거야? 진짜 해? 그럼 얼마면 해? 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라는 부정적 인식이 선입견이 심사위원들 머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이분이 진짜 환장했을걸요? 그러면 엄청 힘들었죠. 그때 아무래도 매출을 내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좀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런 인맥들이 있고 그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이 그래도 좀 핫한 시장이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좀 보여주면서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했는데요. 일단 이쪽 부분은 제가 특화 분야 때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일단 처음부터 일단 시장 조사가 제일 우선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이 실제 얼마 규모이냐, 이런 거 기사 찾아보면 좀 나오거든요. 기사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발췌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내고 있냐, 그리고 내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만한 인원이 특히 그 사업 기간 내에 얼마가 될 것이냐, 내 목표가 몇 명이냐, 그리고 결국 그걸로 계산을 좀 했습니다. 매출이 얼마 정도 될지를. 쉬운 얘기죠. 신 대표님이 오늘은 사회자로 돼 있지만 우리 중에 매출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스타트업 12년 차고 향수잖아. 네, 선배님. 저분이 초창패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향수 12년 차야. 근데 IoT 디퓨저 시장을 요번에 초창패 신제품으로 만약에 대표님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 마켓 사이즈 추정하실 때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10년 넘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심사위원들이 감동하는 포인트는 어느 때냐 하면 쿠팡이고 뭐고 다 뒤져. 그래서 구매 후기수 플러스 금액 가장 유사한 거 다 곱해. 쿠팡도 곱하고 11번가 곱하고 홈쇼핑 구하고 신문에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시장이고 판매다. 나 여기서 몇 프로 정도만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면 이 친구가 최소한 그 노력은 하는구나 정도로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럼 사업하지 마. 이 말 나오거든요. 그거 모르고 개발비 얼마 들일 거고 직원 얼마 뽑을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마켓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얼마의 비용을 투자하면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 논리거든요, 심사위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 알아. 우리도 아는데 사업은 더 힘드니까. 일단 그 교수님이 IoT 디퓨저라고 한 건 예시고요. 그렇죠. 네, 저는 아나운서 아니고요. 그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고요. 그리고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니더라도 창업 인턴과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하는 사업화 지원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라서 저도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해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저분이 자금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지금. 네네, 저는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받아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받았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 할 때는 사실 발표 부분에서 오히려 유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대면이 아닌 경우는 심사위원들을 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비대면은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내용에 오해 소지가 있고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발표 자체를. 근데 이 세 분 다 제가 잘 아는데 되게 성격들이 세거든요. 세 분 다 엄청 세. 그러니까 이분들 오히려 비대면이 나을 것 같아요. 대면이면 얼굴에 승질 나 있는 거 보일 것 같은데 비대면은 안 보이거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거 화면으로
화면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표준 관리 진짜 잘해야 돼요. 심사위원들은 그 화면 흐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요?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아, 근데 진짜 잘 안 그래서 들려요. 스카이프 발표 진짜 안 장표가 되게 들려요. 중요해. 발표 장표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다 이러고 장표 보고 있지 그거 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창업자들 단톡방에 많이 선배들이 올리는데 심사위원들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맞아요. 하는데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표를 더 많이 보고 이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볼 걸 찾고 있어요. 솔직히 좀. 그게 더 많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매출 얘기했을 때 매출 얘기가 나오려면 결국 고객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야지 명수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실제냐 아니냐보다도 내가 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가 있다. 거기서 몇 명이라고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엄청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크몽에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내가 알바들 매칭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크몽 매출은 얼마예요? 월 트랙 거래 건수는 몇 건이에요? 그럼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전화했는데 안 알려주더라라고 발표 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알려줘요 그걸? 안 알려줘. 근데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노력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바닥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대답 안 해줄 거 아는데 그 전화까지밖에 안 했구나.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여러분 크몽이 직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80명이에요. 근데 본인은 팀원 2명 뽑겠다고 그래놓고서 크몽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깝깝한 거예요.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사업이 너무 커서 너무 큰 사업을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년 만에 엑시트 할 것 같고 들어보면 초기 창업자들은 엑시트한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예비 창업자는 전부 다 1년 차에 엔젤 투자, 2년 차에 VC 투자, 3년 차에 엑시트한다. 3년 차에 예비 창업자는 다 IPO야. 5년쯤 되면 대기업 되는 그런 시나리오.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막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쓰셔도 돼요. 당장 이 8개월 동안에 내줄 매출이 궁금하지 IPO가 궁금하지 않아요. 뭐 참고로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템이 굉장히 특이한 것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트렌드적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중에 좀 현실적으로 작은 매출이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그 시장을 좀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크게 막 엑시트를 할 거야, 막 이 시장을 다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어서 오히려 솔직하다는 평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은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 중에 아무래도 1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사람마다 이게 다를 텐데 전문가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그게 직함 하나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이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일단은 그 타이틀에서 되는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그 이외에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SNS 활동이 뭐 없을 것 같다. 사람들과 소통이 부족할 것 같다 했는데 저는 꽤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니까 나는 좀 다르다. 내가 그 비만인들과 계속 만나왔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거든요. 내가 원래 잘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낭비고 사람들이 이 직함을 봤을 때 못할 것 같은 부분, 특히 사업에서 부족할 것 같은 부분들을 사실 난 잘한다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업 자체가 좀 유니크한 독립출판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경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작아도 저희가 매출이 적어도 꾸준히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 팀원의 역량 그리고 시장의 뭐랄까 독보적인 위치 이런 거를 좀 말해주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독서 모임 하고 계셨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이미 뭐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이 아니다 다음번이라도 할 때까지 어떤 활동이든 온라인 상으로든 오프라인 상으로든 시작해 두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예비 고객들과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6개월 동안 혹은 1년, 5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해왔다.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어필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계속 유튜브를 해왔거든요. 다답유연인가 뭐 그걸로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사치고는 그래도 특이하다. 저 사람 진짜 사업하려나 보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저는 창업바닥에서 아직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권호 대표가 뽑혔을까? 제가 조금 운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저는 아직도 불가사의. 그때 심사위원들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뽑았나는. 제가 90도로 인사를 드렸고요. 일단 90도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갔죠. 이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창패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소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 그거 지금 다시 선정돼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은 맞아요. 이분하고 독립출판인들, 불쌍한 사람들, 독립작가들 좀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중기부에서 이분을 뽑았다? 특이해요. 중기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이제 서울시 크립톤, 서울형 소셜벤처도 하고 이제 기부에서 보증받고 이번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하게 됐죠. 약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운이 진짜 운이에요. 여러분 운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심사위원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한 얘기는 평균적인 얘기인 거고요. 심사위원장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다양한 일이 있어요. 지금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대학생인 경우에는 역량 부분에서 써야 할 때 어느 점을 써야 할지, 그리고 팀원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면 그만큼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량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분은? 되게 솔직한 답을 원하는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이 사업한다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옛날에 이제 신 대표님 때 창업 선도대학 이런 데는 대학생 쿼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대학생을 20%를 의무로 뽑았어야 돼요.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창업 선도대학이잖아. 대학에서 그 사업을 하잖아. 대학에서 이 힘든 사업을 하는데 니네 학교 학생들 못 뽑으면 되냐, 이 논리였거든. 근데 이제 그런 쿼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창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받기가 요즘에. 대학생 거는요 명확하게 티가 나요. 장표가 제일 멋있어. 그 발표 제일 잘해.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나 창업 경진대, 창업 캠프 다니면서 갈고 닦인 게 보여.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디벨롭 됐다는 게 딱 보여요. 그럼 거기서 보는 건 대학생 팀은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게 팀이에요. 팀. 굉장히 빈틈없이 완벽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학제적 팀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어떤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장래성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생인데 이 아이템의 매력도로 시장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이 창업 쪽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거의 학교 생활은 안 하고 진짜 창업에 목숨 걸고 이 창업 활동만 해왔다. 얘는 진짜 죽어도 창업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주면 그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번 밀어줘서 한번 더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주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딱 나온 애들은 다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떨어져요, 이건. 저도 그 봤던 경우에 실제로 고객을 한 200명을 미리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온 경우 약간 정성이 보인다. 약간 그 내가 이거를 그냥 뭐 명함 한 줄에 넣겠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진짜로 하겠다는 걸 준비하고 있는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뭔가를 했나? 대학생 팀은 200명짜리 시장 구성 다 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학교에서 시키고 캠프에 시켜서 그 정도는 다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군요. 대학생 멘토링 해봤잖아요. 해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티였다가 이제 대학생 멘토링을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면 결국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자기도 꼰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1년
1년 정도 됐을 때 멘토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또 입장이 바뀌니까 멘티였을 때 이제 1년 전에 저는 멘토님이었거든요. 멘토님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되게. 이걸 왜 묻지? 이렇게 하고 질문을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뭐 사업 계획서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런 쉬운 얘기로 소송 걸릴 만한 짓도 많이 하죠. 전화도 가끔 오고 막 법적 문제를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저 하나도 모르지. 변호사가 아닌데 사업할 수 제가 있나 이런 생각 드는 것들. 네, 그 조금 미리 알아보고 이제 좀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데 뭐 전문적인 부분을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묻는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충분히 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사업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창업 동아리 팀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어디 모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대회 1등 했다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아예 1도 안 보는 상황인 거고 진짜로 와디지에서 크라우디에서 뭐 킥스타터에서 몇 프로 달성했었다.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진짜 이제 사업자 내에서 하려고 한다. 이러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해서 해봤다는 걸 보여줘요. 아니면 플리마켓 같은 데라도 나가서 팔아봤다라고 해도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아이디어만 아니면 좋겠는 거예요. 창업 캠프만 다니면서 상금 많이 받았던 아이템이 아니면 좋겠는 거예요. 대학생 창업. 네, 맞아요. 저희도 아까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사업을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에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대학생 창업자일수록 맞아요. 또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예비 창업 패키지 때 MOU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비 창업자 이름이나 앞으로 뭐 가칭, 우리 회사 이름을 만들려고 할 때 뭐뭐라고 한다 해서 어디 기관이나 판매처 이런 데들이랑 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력 플랫폼 만약에 운영할 거다 하는데 만약 크몽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크몽 같은 큰 기관과의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하는데 홍보 플랫폼 한다 그러면 이제 권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언론사를 하나 또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언론사랑 기사 송출에 대한 어떤 협약 같은 걸 맺는다든지 아니면 대학생 뭐 청년들의 창업에 어떤 플랫폼이라면 오늘 이 행사 주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이거든요. 프리즘이. 이 프리즘과 어떤 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MOU 같은 거를 많이 맺어 놓으면 그래도 단순 아이디어는 아니고 사업화할 때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곳들과 사업을 진행해야 앞으로 얘가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는구나,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MOU는 맺고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크몽에서 멤버들도 많이 이제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섭외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프리랜서들이 많잖아요. 크몽 같은 경우 뭐 그런 루트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주에서 제일 힘든 게 크몽이 제일 싸잖아요. 여기가 크몽이지만 크몽은 진짜 가성비가 좋거든. 스스로 근데 싸고 크몽에서 우리가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아. 중개부는. 맞아. 근데 외주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몽에 좋은 데가 참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몽에다 전화를 하세요. 소개해달라고. 그게 최고예요. 그냥 전화하면 그 외주를 할 수 있는 데들이랑 그냥 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세요. 크몽에서. 크몽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 안 되는 일을 하세요. 크몽도. 그러니까 전화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SI 업체나 이런 전문가나 디자인 업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크몽에다 다이렉트 전화해서 누굴 찾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 이사님한테 그냥 전화하세요. 보이시나요? 누구 바꿔달라고 그러면 돼요, 이사님? 브레이디 바꿔달라고. 네? 브레이디? 그냥 크몽에 전화해서 브레이디 바꿔달라고 하시고 업체 소개해달라 하세요.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서 장난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분도 외주업체 고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저희는 또 이제 홍보할 때 뭐 카드 뉴스라든지 뭐 SNS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크몽에 많이 있잖아요. 가성비에 좋잖아요, 크몽이. 그래서 좀 몇 번 사용을 했죠. 크몽을 통해서. 우리 오늘 크몽에서 돈 받는 거 아닌데, 그죠? 크몽에서 돈 받는 게 없습니다.
크몽에서 저희를 오늘 날로 먹고 있는. 근처라 그냥 왔죠. 난 크몽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아이템이 유리한지 이미 아이템 결정되어 있는데 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마스크 해도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는 지금. 진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고 마스크 공장 사장님도 저 정말 많이 하는데 원단 수입업자부터 다 아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후발주자로 들어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반대를 해요. 근데 물론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서울대 교수님인가 누가 엄청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마스크 새로운 거 하나 개발하시는 것 같던데 그 정도의 창업이 아니면 마스크 창업은 완전히 반대하고 싶고요. 저는 논의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황교익 씨 같은 비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템을 내놨을 때 씹는 건 잘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좋냐고 그러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가 하죠, 진짜. 지금 심사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제 받았어요.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네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녹화 좀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자, 우리 4명이 심사를 해서 떨어뜨렸어요. 이제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다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재심이 펼쳐지면 재심위원이 다시 꾸려지기도 해요. 근데 재심위원들이 볼 때 떨어진 아이템을 다시 붙여줘야 될 만큼 명확한 실수를 하진 않거든요. 앞에 심사위원들이. 근데 만약에 뒤에서 그래도 이거 붙입시다 라고 하면 기존에 선정된 사람 중에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먼저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뭔가 잘못했던 사람이고 이 심사위원들을 섭외한 기관도 뭘 되게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규정적인 명시화되어 있는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받은 이의 제기는 뭐였냐면 예비 창업자인데 본인이 추정 매출이나 BEP나 판매 예상 처들을 어떻게 아냐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신 거예요. 전체 심사위원한테 이의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이템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이디어만 내놓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건 사업화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뒷단까지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지금 저도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되긴 했지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저 사실 외주 용역 비용이 이 정도 들 거다라는 걸로 냈는데 사실 실제로는 진짜로 외주 용역 업체들을 만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기능이 얼마까지 들 건지를 사실 다 확인을 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스타트 하면은 내가 여기랑 계약을 해서 견적서 딱 다 내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야 되더라고요. 되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런 발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내가 맡겨야 되는 업체들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미팅을 해보는 건 어떨지 좀 별로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발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좋은지 대본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저는 그 첫 번째는 자료를 보면서 말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떨어졌었고 전 두 번째 때는 대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을 사실 제가 말하는 걸 많이 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계속 이게 종이 뒤적거리고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괜히 이게 페이지 넘기는 거 신경 쓰는 것도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이 페이지에선 이걸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조금 시간이 사실
좀 남아야 되는데 약간 잘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아예 다 필요 없이 그냥 대본만 딱 준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에서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제가 바디랭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때의 표정,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진지함, 열정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그 대본 그대로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잘 맞춰서 끝나는지. 정말 웃긴 게요.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너무 못생기게 나와. 차라리 삼각대나 뭐나 이렇게 맞아요. 뭐 잡아서 행어 잡아서 이렇게 좀 높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심사위원들은 발표 자료를 앞에 띄워놔요, 자기 노트북에.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시면요, 심사위원들은 절대 여러분 의견에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에 그냥 김 대표님 하신 것처럼 말하듯이 그냥 해버리세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그 페이지 자기가 찾아서 알아서 넘어가고,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강조할 부분은 지금 몇 페이지는 꼭 봐주세요. 그럼 딴 데 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강조할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라는 거는 결국 내 아이템을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 아이템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해 두시는 게 이 사업 진행뿐만 아니라 앞으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연습하세요. 대표님은 유튜브를 또 하시니까 굉장히 또 익숙하시겠어요. 딱 시간 배분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네. 사실 유튜브를 발표보다 막 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말하는 직업이라서 더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시간 제한을 해보시고 직접 녹화를 해서 자신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연습을 맞아요. 하는 것도 아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특히 이제 특화 분야는 이제 꼭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 녹화했어요. 녹화해서 내가 딱 끝나는 시간 딱 봤을 때 봤더니 전 7분이었거든요. 7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처음 해보니까 나 7분이라고 생각했는데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서 계속 7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할 건지, 그리고 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뺄 부분 다 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쓰지 마세요. 엄청 울려요. 그리고 끊어질 때도 많고, 노트북으로 그냥 마이킹 쓰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요. 제일 여태까지 안정적이었던 건 유선 이어폰들이 가장 하울링도 없이 좋았어요. 언제나. 유선 이어폰으로 쓰시는 걸 강추합니다. 아주 강추.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발표를 할 때 어떤 거 위주로 뽑는지, 긍정적으로 봤는지, 아이디어인지, 뭐 대표자인지, 시장 상황인지, 아니면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끝.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또 그 처음에 떨어졌던 이유가, 저는 약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매출과 수익 창출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뭐 가늘고 길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매출 얘기를 하냐면 결국 정부 지원 사업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정부가 굳이 돈을 주면서 저에게 창업을 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성하고 특화 분야 때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날 것인지를 추정치를 만들어서 발표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무조건 그걸 넣으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 대표님, 아직 질문 많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어요. 질문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우리 한 있어요. 네. 5분만 쉬면 안 돼? 네. 쭉 하라고? 네. 앞으로 질문 5개만 더 받겠다고. 지금 영상 콘텐츠 분야에 대한 조언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접니다. 제가 2017년도에 창업 인턴에서 이제 영상 관련해서 유튜브 쪽 영상으로 해서 V커머스 쪽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심사위원들이 저보고 BJ가 하고 싶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야 아니더라도 요즘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지원 사업들이 뭐 작게나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사업도 많고.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쪽 콘텐츠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강추하는 쪽이에요. 영상 콘텐츠는 워낙 지원 사업이 많아요, 지금. 그 중기부가 금액이 오히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창표, 초창표가 우리나라 대표 창업 지원 사업이라서 그러시는데 더 큰 자금 딴 데서 주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만 보지 마시고 뭐 비밀 아닌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은 거의 모든 창업 지원 사업의 핵심 화두가 로컬이에요, 로컬. 로컬 창업 아이템들이 내년에는 무조건 뜰 거라서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하시면 훨씬 유리하세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끝날 거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잖아요. VJ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공손하게. 그리고 내가 아까 발표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안 들어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제가 잘못 전달했나 봅니다. 제 전달이 미흡했나 봅니다. 하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템에 너무 심취해서 내 거에 왜 딴지 걸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공손하게. 싸우면 안 되죠, 진짜. 그렇죠. 절대 근데 싸우면 안 이 돼요. 일이 진짜 많이 벌어지는 게 발표를 했는데 심사위원이 그거 물어볼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표를 많이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장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진짜 화내시면 되게 민망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냥 웃으면서 네 하면서. 그리고 진짜로 저는 중간에 특히 붙은 건데도 붙었을 때 어떤 거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결국에는 내 플랫폼과 이 플랫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내 플랫폼을 쓸 건지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답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잘 못했는데 한 번 더 많이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로컬 창업이 뭔가요?라고 지역 질문이 기반, 왔는데, 지역 기반. 네 맞아요. 지역 기반의 이제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서울 지역에 많이 집중하고 계신데 저도 대전 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역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꼭 서울 경기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네, 지원금 제주도 진짜 좋고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 조금 수월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지방이다라고 하시면 지방 쪽 공략하시는 것도 오히려 좋습니다. 서울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신경도 많이 써줘요. 한 번 예쁘게 보이면 계속 받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 어떤 분야가 좋을 거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해준다고 하셨지만 질문이 올라와요. 어떤 분야가 좋은지 유리한지. 이번에요? 아니면 앞으로 사업하면서? 아니면 뭐? 이번에 이제 지원하면서 어떤 근데 사업이 지원이 끝났잖아요. 내년에 하실 건가 봐요. 내년에. 내년에는 코로나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밀고 있는 건 4차 산업 쪽은 지금 무조건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정치 얘기 나와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싫다는 게 아니고 정치랑 엮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권 마지막 해잖아요. 정권 마지막 해는 역대 보면 항상 가장 많은 예산을 풀어요. 근데 그 정권의 색깔이 잘 묻어나게 풀어요, 보통은.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마지막까지 못 갔지만 창조경제라는 말로 4차 산업을 많이 미래기술 쪽을 선도했고 문재인 정부 쪽은 소셜벤처라든지 로컬 지역 특화 기반이라든지 여성 이런 쪽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권의 특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뭔가 옛날스럽지 않은 조금 작고 예쁘고 좀 사회적 기여도도 높고 이런 아이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도시재생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핫하고요. 독립출판 이런 쪽도 되게 핫하고요. 경단녀 이런 거 굉장히 핫하고요, 지금. 그래서 근데 4차 산업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어느 정도 퍼센트 중기부가 당연히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근데 역대 정권 그 어떤 정권보다 조금 더 작고 예쁜 스토리가 있는 창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내년에는. 일단 그리고 초창패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매출이 수출이나 고용 투자가 아닌 그냥 다른 유통이나 이런 걸로 난 매출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자, 개연성이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지.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시제품을 제가 그 아이템을 지원을 했어요. 그럼 그 시제품에 관련된 매출을 성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 기업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매출이 안 나니까 그 개발 직원들이 계속 외주 돌리고 있잖아요. 다른 데 외주 받아서 우리가 하잖아. 그 매출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매출만 보는 거니까 그 회사의 매출이 훨씬 중요하지 그 아이템은 매출 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보다 저 개인 이메일로 투고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지금 제가 명확히 한번 말씀드리지 뭐 권 대표님이 뽑힌 이유는 심사위원들 100% 하나였던 게 이 플랫폼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권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있잖아. 그게 네이버 검색 제어가 안 됐던 상황인데 그때가 이게 검색 제어가 될 상황이었거든 분위기가. 그게 되면 거기서 매출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저희 언론사가 이제 소셜 밸류라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언론사인데 뮤즈라는 독립출판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그 인디 작가들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분들의 수익을 좀 증대시키고 출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그 약간 시장 그러니까 아이템은 그렇게 경쟁력을 예쁘게 했고 매출은 뒤에서 언론 쪽에서 날 수 있다. 그거였겠지.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근데 없으면 진짜 안 소셜 뽑혀요. 밸류만으로는 부족한 게 저 떨어졌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발표 끝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매출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당신 돈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뽑아줄 생각 없다는 얘기야 전혀. 아 너무 슬펐어요. 우리에겐 도움 안 되고 세상에 도움 된다 이거예요. 소셜 밸류만 보려면 정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오히려 매출을 너무 강조하면 별로 안 안 돼, 좋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이 바로 있었어요. 예비 아이템이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데 매출이 뭐 중요하냐. 그러려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 기업으로 사업이나 가야지. 소셜 벤처도 지원이 있어요 사업이. 여러분 그거는 기관마다 목적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그 맞는 지원 기관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포인트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으면 이제 나중에라도 저같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고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좀 받기가 그러니까 예찬 가고 초찬 가고 그다음에 지역과 싹쓸이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맞기는. 근데 사업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운이 좋아야죠. 저 진짜 운이 좋아서 정부 지원 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야 될 거 많고 멘토링 받아야 되고 서류 엄청 복잡하고 그거는 솔직히 사업에 매진하는 게 더 낫기도 하지 솔직히. 네, 저는 그 결과 보고서에 아예 대놓고 썼어요. 내가 이걸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사실 되게 고민이 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사업에 집중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라고 그냥 아예 솔직하게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정말 내가 보고서를 내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예비 창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내가 진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멘토링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멘토링 보고서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분 다 저한테 멘토링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만나고 가면 끝이지. 저는 보고서 내야 될 게 어이구. 저희 이 영상은 녹화돼서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본 영상은 녹화본으로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일단 떨어지셨더라도 이제 좀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해보고 또 여러 개의 지원 사업을 찾다 보면 열정이 있다면 결국 또 하늘이 돕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뭘 배워야 돼요. 꼭 떨어질 때마다 뭔가를 배워서
어쨌든 내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것인가. 사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첫 번째 썼던 사업계획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을 붙어야지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프레이밍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솔직히 정부 지원 사업이나 돈 안 되는 사업했다가 다 실패하시고 이제 새 일을 하시는 게 전창열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즘 전창열 대표님이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창열 대표님이 마지막 그런 멘트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좀. 네, 오늘 뭐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중한 사실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실 되게 긴급하게 되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수요일에 저희 좀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가능하냐고 여쭤봤었고, 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모셔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거의 한 이틀 만에 한 150명 가까이 사실 신청을 좀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 많이 신청을 주셨는데, 저 오늘 이렇게 나눠주셨던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 끝나고 바로 이제 영상을 렌더링을 해서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잘 못 들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참고하셔가지고 잘 준비해도 좋겠고요. 저도 이제 2016년도에 그 창업을 하고 그때는 창업선도대학, 그리고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예창배, 초창배가 다 됐었는데, 사실 뭐 요즘엔 서류에서 경쟁도 되게 심해지고 뭐 그 면접에서도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기획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거의 무급으로 사실 다 함께 해주시는 거라서 되게 거의 봉사 형식이 좀 나와주신 거거든요. 사실 이제 돈이 많거나 뭐 네트워크가 되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 되게 너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PT도 돈을 들여서 하고 사업 계획서도 돈을 들여서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은 사실 이게 돈이 사실 한 것도 사실 있고 많이 없다 보니까 혼자 준비하고 떨어지고 이런 고배를 되게 많이 겪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프리즘과 또 이제 저기 나와준 교수님, 대표님들께 함께 풀어드리려고 만든 자리니까요. 저희 이런 자리는 앞으로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 다들 힘드실 텐데 사업 열심히 잘 하시고 꼭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